까불지 말라고 얘기했어. 뿅망치게 왔어. 일단은 여러분이 뭔가 아직 이제 문자식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조금 표현적으로 좀 어색한 표현법이 이렇게 나와서 그 얘기 이렇게 짚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90페이지에 있는 75번 90페이지에 있는 75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쓰지 않고 이제 쓰시오라는 문제죠. A 곱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곱하기 2예요. 그쵸?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나눗셈이 나오면은 곱하기 역수로 일단 고치고 시작하자. 그치? 나눗셈이 나오면 곱하기 역수. 그러니까 앞에서 타겟을 다시 써보면 A 곱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요 나누기 D를 곱하기 D분의 1 이렇게 쓰라고 했고요. 그렇죠? 곱하기 역수. 나머지 그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누기를 어쨌든 곱하기로 붙었으니까 이 식에는 보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없는 거죠. 나누기는 이제 없는 거니까. 그치? 나누기가 이제 앞으로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는 곱하기고 이건 더하기고 여기 또 곱하기라서 계산 순서는 1번이 얘, 2번이 얘, 마지막에 이 덧셈을 한다. 이게 3번이 될 거예요. 그쵸? 계산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덧 곱하기 먼저, 그럼 그 뒤에 곱하기 먼저, 마지막에 덧셈이고요. 덧셈이 생략되는 경우는 동류항끼리 하는 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x 더하기 3x 이 둘은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동류항이죠? 이런 네. 거는 5x라고 해서 합쳐지잖아. 두 개가. 그쵸? 하지만 2x 더하기 3y 같은 거 이건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건 기본적으로 동류항일 때만 이게 좀 더 정리가 되는 거고요. 동류항이 아닐 때는 그냥 이 상태가 끝이에요. 불쌍하네. 이거를 뭐 더해서 5xy예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내 말은 그거예요. 그럴 수 있죠. 처음 배우니까. 또 어떤 친구는 난 다 할 수 있는데 쟤는 왜 못해? 저는 승준이 같이 미리 얘기하겠는데 엑셀을 안 썼어요. 건방 떨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 영상 때문에 진짜. 알겠죠? 알았어. 조용히 녹화 중이라면서 뻘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거 엄청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거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쉽잖아요. 아니요. 쉽지만 힘들잖아요.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표기가 어색해서 어색하게 쓰는 친구들 많아요. 쌤이 지금 일단- 문제잖아요. 한 번만 더 떠들면 때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내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쟤는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자,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짚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직 다 못하는 것들 많잖아. 그래서 그냥 나올 때마다 짚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건 기본적으로 동류항이면은 정리가 돼요. 하지만 동류항이 아닐 때는 이게 끝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4y 빼기 2y 이런 거는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동류항이죠? 이거는 2y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하지만 뭐 4y 빼기 2x 이러면은 이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끝. 상태가 끝이라는 거예요. 땡드. 알겠죠? 그래서 동류항일 때, 덧셈 뺄셈 같은 경우 동류항일 때는 정리가 되지만 동류항이 아닐 때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이거 보면요. 곱하기 기호 지금 쓰지 말고 하라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하는 걸 먼저 하면 당연히는 A, B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요. D분의 C. 부호는 D고요. 그쵸? 분자가 C 곱하기 1 곱하기 2라서 C2라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두 개를 덧셈한다는데 이 두 개 동류항이 아닙니다. 두 개는. 그래서 이 상태가 끝인데요. 어떤 친구는 요 끝에 있는 식을 D분의 C 곱하기 2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맞긴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이렇게 분자끼리 곱해서 한 번에 쓴다는 식으로 쓰는 걸로 추천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뭐가 있었더라? 이거 뭐 이래서 98페이지에 있는 160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이거죠? 3x 더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쵸? 자, 우리가 이제 괄호 안은 덧셈. 자, 다시 할게요. 요거는 더하기예요? 플러스예요? 이거는 더하기인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뺄셈이에요?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이해 가죠? 이거는 더하기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고요. 부호가 아니라 이거는 덧셈 뺄셈이라는 계산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뺄셈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잘 줘야죠. 내가 얘기했죠. 저 기호 앞뒤로 숫자가 있으면은 저건 더하기 빼기 의미고요. 요거 기호 앞에 숫자가 없으면 이거는 부호입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3 앞에 더하기 기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네 앞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부호의 의미죠. 근데 이거 앞에 뭐가 이렇게 하나 더 있네? 들어가 있네? 이건 덧셈이죠.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덧셈. 이해 가죠? 구분해줘야 돼요. 똑같은 플러스 기호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 3이고요. 앞에 뭔가 있으면요. 이건 빼기 3입니다. 이해 가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와 더하기, 마이너스와 빼기를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다 읽을 때마다 이건 뭐지? 덧셈인가? 이건 플러스인가? 헷갈리니까 그냥 읽을 때는 다 플러스 읽긴 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플러스 읽는데 엄밀하게 구별하면은 이건 플러스고 이건 덧셈이죠.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뺄셈이에요. 이해가 가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건 부호의 의미입니다.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죠. 이 마이너스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라는 하나의 이제 부호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그냥 통째로 숫자고요. 얘는 괄호 안에 보니까 이 기호 하나 있는데 앞뒤로 있네요. 그렇죠? 뭔가가 써있죠. 이거는 덧셈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괄호 안은 덧셈이고 괄호 밖에 숫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정리한다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정리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게 이것도 여러분이 답을 어쨌든 뭐 숙제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나는 왜 수학 점수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 잘했는데 고등학교로 가서 수학이 엉망됐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요. 내 말은.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중학교 때 100점인데 고등학교 때 50점 맞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애들 푸는 거 보면 티가 나요. 야, 엉망진창으로 푸는 거죠. 나는 그렇게 풀어주지 않았는데 애들이 지멋대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풀어도 답이 맞거든요. 예, 그렇게 풀어도 답이 맞으니까 애들이 안 고쳐요. 그 습관을. 저는 어때요? 내가 계속 얘가 이거 써야 돼 하는데 선생님 이거 안 해도 저 100점 맞아요. 이렇게 건방 떨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시험 보고 자기가 폭망하는 이유를 이제 그제서 또 몰라요. 나는 분명히 여러 번 한 100번도 넘게 짚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면 다 고쳐요. 아, 예, 제가 붙이세요, 제발. 그래서 이제 3x랑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그쵸? 더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난 분명히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얘도 뜻이 3 곱하기 x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내용 때문에 곱하기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쵸? 얘네들 숫자들끼리 먼저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x라서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내가 먼저 쓴 이유는 보시다시피 요거는 곱하기, 요것도 곱하기, 요거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계산 순서상 1번, 2번, 그리고 이 덧셈이 마지막 3번이라서 먼저 1번 결과를 내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2번 결과 적어볼까요? 뒤에다가 5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2번 결과고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1번 결과와 2번 결과를 덧셈하시오니까 이거랑 이거랑 덧셈한다. 아, 이거랑 이거랑 덧셈한다. 이거랑 이거랑 덧셈한다예요. 근데 뭐 이렇게 써도 물론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마이너스 6x. 요거를 또 간단히 쓴다는 거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마이너스 6x 빼기 1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 그것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의 여러분 이제 어색한 표현법들.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통 안 쓰는 표현법들도 답을 써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것들은 다 맞긴 해주지만 어쨌든 지적은 해야 돼요. 나중에 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처음 문자식을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표기법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아, 얘들이 아직까지도 좀 어색해 하는구나.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이게 본인 순수 실력인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조언을 받은 건지 하다못해 나던 뭐 집에 있는 누구든 간에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베낀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베낀다고요? 예, 은근히 많아요. 뭐 칸다 같은 거 앱 이용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는 친구도 있고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에는 올리면 답장이 와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사람을 어떻게 가요 그걸? 거기서 하루 종일 답변만 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돈 벌어요? 조용히 해요. 뿅망치가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표기법이 어색하니까 가급적이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네, 물어보면서 확실하게 다 붙였어요. 저 원래 그거 네, 막 잘했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뭐 어떤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102페이지 204번 같은 거. 205번. 네. 205번도 해주세요. 아, 네, 알았어요. 204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4a 더하기 2b 빼기 3b 빼기 7a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동류함끼리 또 사는 건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다항식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할까요? 다항식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항식이란 이런 게 다항식. 항이 많은 거? 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하기 항. 제가 단항식의 덧셈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빼기도 있지 않아요? 네, 빼기도 일종의 덧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셈도 근데 일종의 이거를 나눗셈인가요? 뭐라고요? 곱셈도 일종의 나눗셈인가요? 거꾸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눗셈이 일종의 곱셈입니다. 이렇게 왜 곱하기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우리는 상황을 나누기도 일종의 곱셈이고요, 빼기도 일종의 덧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하기 곱하기로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 자체를 더하기 곱하기로만.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원래 얘네들 다 뭡니까? 다 빼기잖아요. 왜냐면 이 앞뒤로 숫자가 하나씩 있으니까, 그치? 다 빼기, 더하기 빼기인데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4a랑 뭐 플러스 2b를 덧셈한다. 이것도 사실은 플러스 4a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 3b를 덧셈한다. 이것도 마이너스 7a를 덧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요? 덧셈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빼기도 사실은 마이너스 덧셈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다 덧셈이기 때문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앞뒤 순서가 마구잡이로. 그래서 하기를 더하기 4a랑 동류항이 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쓰고 교환 법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동류항이지 얘네들을 나중에 쓰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다 덧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뺄셈으로 봤으면 이 앞뒤 바꾸는 건 안 되는데 이걸 다 덧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항을 분류할 때 내가 뭐라 했어? 더하기 빼기 앞서 끄더라고 했죠? 마치 요 조각들 요것도 물론 앞에는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요 플러스 4a 조각, 플러스 2b 조각, 마이너스 3b 조각, 마이너스 7a 조각, 총 4개의 조각을 보고 이 4개의 조각을 이렇게 막 섞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다 덧셈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를 이해가요? 이렇게 막 그 마작이라고 하면 애들은 마작을 모릅니까? 마장이 뭐예요? 마작 말고 뭐 화투라고 해도 애들이 이해할 거고, 뭐 카드 게임 같은 거 카드 섞을 때 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 섞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섞는 거? 화투요? 그건 도박 게임 아니에요? 시끄럽고요. 트럼프던 우리나라 좀 문제가 이제 화투하면은 도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카드 하면은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포카도 그렇고 하나의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루미나티인가요? 시끄럽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섞듯이 이 4개를 막 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쵸? 요거를 요 두 번째 놓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다시 두 개 밀고 딱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덧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모두를. 그래서 요거 둘은 동류항이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하니? 플러스 4랑 마이너스 7을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그냥 쉽게 말하면 4 빼기 7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3이죠. 일단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다 덧셈이니까 계속 더하기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B. 마찬가지 이 둘도 동류항이죠? 이 둘도 동류항 뭡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동류항입니까?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 안 써요. 쓸 때는. 마이너스 3A. 네, 이거는 가로 그냥 벗겨서 쓰고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얘를 두개 부호가 좀 겹쳐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B. 네, 마이너스 B.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답은 맞지만 보통은 잘 안 쓰는 필기법이고 보통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205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트요. 우리나라는 마작을 별로 안 해요. 중국이나 일본은 마작을 하거든요. 많이 해요, 걔들은 참고로. 우리나라는 마작이 인기가 많지 않아서 나도 마작을 할 줄 몰라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같은 게 쫙 있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세워가지고 뭐 난 몰라요. 아무튼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말을 설명 못하겠는데 나도 옛날에 한번 마작 한번 배워볼까 싶었는데 재밌어요? 워낙 대중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재밌어 보여요. 어쨌든 그런 약간 플라스틱 조그만 폐 같은 거, 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 갖고 막 하는 게임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막 섞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 섞는 폐요? 겁니다. 조용히 해요. 몸에 있는 폐? 205번이요. 쌤, 폐요? 폐. 아, 폐, 아이? 그래 I. 5A 더하기 3A 빼기 6B 빼기 4A 더하기 B.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 건 부호가 없으니까 이거 플러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끊으세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이렇게 끊는 겁니다. 사실은 덧셈 뺄셈이지만 이렇게 끊어보면요. 5개의 덧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순서 바꿔서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거 플러스 5A 그대로 쓰고 두 번째 거 플러스 3A 그대로 쓰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는 얘를 쓸 거예요. 마이너스 4A를.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꿀 거예요. 위치를. 그 다음 마이너스 6B 더하기 되겠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이해 가요? 그리고 나서 동류항이 이렇게 세 개가 이번 동류항입니다. 5 더하기 3 빼기 4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5 더하기 3은 8이니까 8 빼기 4 얼마? 4. 4니까 4A라고 하는 조화가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요. 뒤에 요거 두 개는요. 마이너스 6B 더하기 요거 1B죠. 네. 마이너스 B. 5B죠. 뭐요? 두 개를 덧셈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쓴다? 4A 빼기 5B. 요거 두 개 부호 중복된 거 처리하고 괄호하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내려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처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칙을 최대한 간결하게 재밌다. 쓰는 거예요. 괄호 없이 쓰고 싶기도 하고 물론 괄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괄호 없이 쓰고 싶기도 하고 부호가 두 개 이렇게 겹쳐 나오듯이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더하기와 마이너스지만 요렇게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 전에 한번 얘기했죠. 플러스 B는 뭐라고 쓴다? 그냥 더하기 B. 더하기 빼기 B. 음수. 더하기 마이너스 B. 나도 이렇게 힘들어요. 더하기 마이너스 B는 뭐라고 쓴다? 이거는 빼기 B.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빼기의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B는 플러스 B라고 했어요. 그쵸? 네. 기억나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곱하기랑 같은 개념이죠. 곱하기. 여기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고 이게 곱하기 모양이다 보니까 곱하기처럼 인식하면 돼요. 이게. 나도 그게 기억이 나요. 옛날에 이거 배울 때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거든요.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 외삼촌이 너 혹시 여기 앞에 이거 있으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하길래 그때가 언제니 까먹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요. 중1 때쯤 되겠죠? 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길래 그냥 바뀌는 거야 라고 했더니 외삼촌 한 얘기가 여기에 사실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분배를 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걸 듣고서 라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엄청난 깨달음. 아 그렇구나. 엄청나요? 네. 신기해. 자, 저 여러분도 이제 분명히 신기했어요. 얘기했듯이 그냥 알고 있는 거랑 정확히 하는 거랑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푼 거랑 정답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나한테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식으로. 그럼 내가 간단하게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노니? 안 놀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우연하게 보다가 저거 뭐 예를 들어서 106페이지에 있는 247번을 보는 순간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게 있네. 이거 애를 제대로 풀려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꼭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앞부분도 참 많네 모르는 게 해가지고 잠깐 지금 시간을 내서 앞부분 수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106페이지 보면요 247번 그 위에 것도 먼저 할까? 246번?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냥 한 문제 풀고 맞았다고 신난다 하고 혼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얘들이 정말 이거 다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246번 보면요 쓸데없는 거라뇨. 2분의 x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x 더하기 2분의 1 다음을 그냥 간단히 하여라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목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1차식 다음과 같이 쓰세요 라는 거예요. 목표는 이해가요? 몇 x 더하기 몇 a, b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상황 됩니다. 몇 x 더하기 몇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일단 목표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요.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얘기 못했는데 통분해라 라는 얘기 했어요. 처음에는 통분해라. 그쵸? 통분으로만 일단 첫 번째 방법 통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다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문제 보는 순간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어? 내가 통분밖에 설명 안 했는데 두 번째 방법 설명 안 해가지고 애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분하라는 얘기는요 이거 통분 뭘로 합니까? 6이요. 6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거는 얼마씩 곱한 거죠? 3. 30 곱한 거예요. 그쵸? 뒤에 거는요? 2. 20 곱하는 거고요. 그럼 왼쪽 분자는 뭡니까? 3 곱하기 x니까 3x고요. 오른쪽 분량이 2 곱하기니까 4고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앞에 가로를 통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로는요. 마찬가지로 6분의죠. 통분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 곱하면 되고요. 얘도 30 곱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3입니다. 빼시오. 마지막에 이제 빼기가 있으니까 지금 괄호별로 일단 계산한 거고 마지막에 있는 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단 처음 식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분하면 얼마 된다? 6으로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주의사항을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분자를 쓰고 싶을 때는 괄호로 써라. 얘 3x 더하기 4고요. 얘 2x 더하기 3을요. 뭐예요? 빼기해요. 여기서 그냥 써버리면은 실수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 여러분이 한 번씩 경험해보면 좋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될 텐데요. 왜 내가 가로를 쓰라고 하는지 이유 혹시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바뀌겠습니까? 분자의 법칙.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거 플러스 EX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부호까지 본다면 플러스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 EX가 아니라 마이너스 EX로. 얘 역시 이것도 엄밀하게는 더하기 3이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 3으로 보고 플러스 3이지만 이것도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분배 법칙 맞아요 이거는? 네, 이게 일종의 분배 법칙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갔죠?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4조각이에요, 분자가. 그쵸? 네. 이거 앞에 플러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4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 쓰시냐면은
플러스 3x 빼기 2x 더하기 4 빼기 3. 분자를 이렇게 순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동량이거든요. 3 빼기 2. 1이니까 뭐라고 써야겠어요? X. 1이니까 예, 그냥 x고요. 요거는요 더하기 4 빼기 3. 1이죠? 네. 자 1인데 이거 두 개는 항상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덧셈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서 6분의 x 더하기 1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통분호라는 방식이죠. 좀 길긴 하지만 이해 가요? 네. 통분호라는 방식. 네. 두 번째는요. 스탠드. 아예 애초에 저거를 동류함끼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예 애초에 동류함끼리.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그 방식이 나중에 꽤 쓸모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써보면은 2분의 x 더하기 3분의 2에다가 빼기 3분의 x 더하기 2분의 1이죠. 요건데요. 가만있어! 더하기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2분의 x 더하기 3분의 2. 얘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기 3분의 x 빼기 2분의 x 쓰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네. 어떤 식의 관점이냐면은 앞에 있는 얘를요 2분의 1x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했죠? 아까 그 뭐지? 2분의 C. 아닌데 D분의 C이었나? 네. 예. 이거를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래 보통은 이렇게 표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2분의 x를요 저렇게 2분의 1x처럼 보는 방식이에요. 이해 가요? 네. I can understand. 다시 할게요. 얘는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2분의 1인 겁니다. 이해 가요? 네. 얘는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더하기 3분의 1을 그대로 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빼기 2분의 1.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는 관점이죠. x와 나머지 숫자 이런 식으로. x 앞에 숫자 1이잖아요가 아니라 얘는 사실은 3분의 1이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만 해요. 이해 가겠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앞으로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기다는 거냐면은 이 녹색, 공교롭게 둘 다 녹색인데 녹색과 녹색은 x항입니다. 얘네들은 동령이세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녹색끼리는. 뭐로 배웠죠? 더해요. 개수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네. 그리고 걔네를 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들이죠. 3분의 2와 네, 맞아요. 빼기 2. 더해요. 앞에 거 통분은 뭐로 통분하고 6분의 3 빼기 2에서 얼마? 6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6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얼마입니까? 6분의 4 빼기 6분의 1이네 이것도? 이해가? 네. 더하기 6분의 1. 다 덧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을 저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쟤랑 얘랑 같은 거 이해 가요 혹시? 네. 쟤랑 얘랑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1 그것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 생략 아니에요? 1 생략? 그냥 1 생략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안 쓴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6분의 1x랑 6분의 x가 같은 이유가 1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6분의 1x랑 6분의 1랑 왜 같아요? 다른데? 6분의 1 이거요? x랑 이거요? 6분의 1 x랑 6분의 x랑 아, 네네네네네네. 1 때문에 자,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겁니다. 선생님 이게 저거랑 같아요? 네. 그게 납득이 안 되면은 풀어서 줄게요. 이것도. 이게 뭐냐면요. 이거 x 더하기 1 나누기 6하라 이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왜 안 근데 돼요?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요. 나누기를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죠?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라 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얘기했잖아. 가로 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사실은. 그냥 가로 없이 써버리면요. 더하기를 한 다음에 6을 나눠라. 이게 아니라 1 나누기 6을 하는 걸 x에 더하라 라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가로를 치는 습관. 이게 뭐랑 똑같은 걸까요? x 더하기 1 곱하기에 나누기 6은 뭐라고 같다고? 곱하기 6분의 1. 그럼 이제 뭐가 되냐? 분배 법칙이 돼요. 이렇게 곱해진단 말이에요. 각각. 그러면은 x 곱하기 6분의 1과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1. 요게 뭘까요? 요게 숫자 문자 수니까 6분의 1x. 요건 뭘까요? 6분의 1이죠.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렇죠? 아, 이것도 저거랑 같은 의미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둘 다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둘 다 많이 쓰는 방법인데 대충 이제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는 느낌이 오죠. 아, 얘는 아마 통분해서 풀었나 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쟤는 저거 처음부터 동명끼리 묶어서 계산했나 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특히나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다시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보게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문제 설명하면서 잠깐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온 왜 안 돼? 다시 읽으니까 그러고 쌤, 저 나서 뭔가 이해 잘하지 않아요? 네 제발요. 녹화 중인데 거기 흔들지 마 하면서 안 따뜻해져요. 차가워요. 247번 아까 얘기했죠. 247번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설명을 됐다. 좀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이걸 처음부터 정답을 쓸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 그럼 저 한번 풀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해줬어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보니까 3분의 12y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4y 더하기 8 이걸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거 중요한가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하라고 하는 거고요. 통분을 먼저 풀어볼게요. 통분 첫 번째 통분을 풀면 3과 4니까 분모는 얼마? 12로 통분될 거예요. 그쵸? 12로. 그러면은 얘에다 얼마씩 곱하는 거냐면 40 곱하는 거고요. 그쵸? 여기다가는 30 곱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오해한다고요. 애들이. 그럼 4 곱하기 12, 48y 더하기 6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가로를 꼭 쳐줄게요. 특히 언제 가로를 치느냐? 다항식일 때. 단항식일 때는 가로를 안 쳐도 돼요. 단항식, 다항식 얘기하는데 또 그게 뭐지? 이러면 또 이제 수업이 안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가로를 치는 게 좋을 거예요. 쌤, 이거 약분데. 분자가.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약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쌤, 저거 맞은 거예요? 뭐요?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로 통분을 해서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쌤, 저거 쌤이 두 번째 거 알려준 걸로 풀었어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이거 칭찬해주세요. 뭐라고요? 칭찬해주세요. 빨리. 네. 그러고 나서요. 이거 분배하면은 이거 4 곱하기 10이니까 이거 48y고요. 더하기 4 곱하기 6이니까 24 더하기 3 곱하기 4니까 12y 더하기 3 곱하기 24. 그러면은 동명끼리 묶어서 48y 더하기 12y니까 60y고 24 더하기 24니까 48이야. 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내 예상은 통분밖에 수업을 안 해줬으니까 이렇게 풀고 끝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정확하게 풀면은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5y 더하기 4. 아, 조용히 해. 아니, 쌤, 쌤. 네, 맞아요. 맞는데 아직 내가 설명 중이잖아. 그치? 설명 다 끝나고 생각하세요. 설명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클 걸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여기까지 쓰고선 다 했다 하면은 오히려 얘가 내 수업을 참 잘 들었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나는. 왜냐면 나는 통분밖에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약분 안 돼요? 그거를 안다는 거는 따로 공부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발견했다는 것 같은데 쌤, 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저 듣고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듣고 했으면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좀 난데 저거 없이 이걸 한 번에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좀 약간 미심쩍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아까처럼 쓸 수 있어요.
아까 좀 저렇게 내가 저 얘기했죠. 그렇게 쳤어요. 아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쓰기를. 꼬라지요? 이렇게 꼬라지, 이 꼬라지로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숫자 x 더하기 숫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꼬라지. 이거는 보다시피 숫자 y 더하기 숫자 나누기가 또 있잖아요. 그치? 네. 이 나누기를 없애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 이렇게 했죠. 선생님 이거요. 60y 더하기 48에다가 12분의 1을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기 10이니까 곱하기 12분의 1. 그럼 분배하면요. 60y 곱하기 12분의 1과 48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요거 곱하면 약분해가지고 5y가 되고 요거 하면 요거 4 나오니까 선생님 5y 더하기 4 맞아요? 거기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걸 원한다는 거죠. 모양 자체를. 어쨌든 통분이라는 걸 거쳐서 그 다음까지 해서 나올 수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좀 에바예요. 왜요? 이거 이렇게까지 혼자서 알아낸다?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여러분이 뭔가 무슨 특수한 스킬을 썼을 거란 얘기인데 그래서 그 스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데. 원래 저식은요 분해합니다. 분해. 분해하거든요. 자 이런 과정으로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풀이에요. 이건 지울게요 이제. 쌤 저거 쌤이 왼쪽에 쓴 거를 네. 쓰거든요. 두 번째 방식이 방금 했던 방식입니다. 그쵸? 그럼 전 괜찮은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거 내가 이제 약분 설명으로 좀 하는 거예요 지금. 12y 더하기 6 곱하기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4y 더하기 8 나누기 4를 곱하기 4분의 1로 봐서 일단 다음과 같이 본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분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 쌤 4y고요.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은 1y고요. 이렇게 곱하면 2가 됩니다. 쌤 바뀌지 않았어요? 뭐야? 뭐가 바뀌어? 왼쪽이 곱하기 4고 왼쪽이 곱하기 4분의 1 3분의 1이었어요 이거. 아 나누기 3을 지금 고친 겁니다. 이거 나누기 4라고 고친 줄 알았어요. 거고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5y 더하기 4 아니에요? 예, 금방 나오죠. 그쵸? 아까 통분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나는 통분밖에 수업 안 쓰니까 내 예상은 이거였거든요. 애들이 다 답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물론 아직 시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내 말을 이렇게 썼으면 오히려 나는 칭찬해주고 싶다는 거죠. 수업을 잘 들었구나. 고생을 좀 저는 뭐예요? 고생은 열심히 했지만 수업 잘 들었구나. 칭찬해주고 싶은 거고 얘를 이렇게 고쳐서 했으면 잘한 거긴 해요. 정말 스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한 거긴 합니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이 방식을 쓰면은 좀 더 빨리 이 계산 결과 어떤 거라고 쓰고 싶다고요? ax 더하기 b cy 더하기 t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이 분모의 숫자 이렇게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쓰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맞춰서 요렇게만 쓰고 싶다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 넣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렇게 쓰길 바라는 거예요. 5y 더하기 4라고. 근데 저렇게도 안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걸 많이 푸는 친구들은 저렇게도 안 풀어요 심지어. 보통은 이렇게 풉니다. 이게 아까 이 양이 말한 신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녹화 중이니까 이 양이 말한 약분의 개념입니다. 네네. 이게 원래 문제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3분의 12y 뭡니까? 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조용히 해요. 너 그거 배워서 그런 거 보지. 안 배웠어. 조용히 해요. 처음 배운 친구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다 같이 우리 배려해야죠. 아니, 잘하는 저 친구는 정말요. 잘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를 배려해야 되고요. 반대로 못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를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선생님 다시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잘하는 친구는 저 다 했으니까 다음 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안 될 거면은 개인 과외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 반 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 불가능 범위로 넘어가면은 그때 가서 반을 분반하던가 승반시키던 하반시키던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은 요 반 내에서 어느 정도 격차는 인정하면서 배려해야 됩니다. 3분의 12가 4라서 얘를 4y라고 3분의 6이 2라서 얘를 2라고 얘가 덧셈이라서 덧셈이라고 이렇게 쓰는 방식을 많이 해요 실제로. 4분의 4가 1이라서 1y라고
4분의 8이 2라서 2라고. 두 개를 덧셈이란 덧셈이라고. 앞에 거 고쳤고 뒤에 거 고쳐서 덧셈이라고 하면은 바로 4y 더하기 y에서 5y 2 더하기 2에서 4. 이런 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일종의 약분 아닌가요? 3분의 12 약분하면 4, 3분의 6 곱하면 2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이 약분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요. 지금 했던 모양 잘 기억하세요. 원리는 이런 거죠. A 더하기 B가 분자, C가 분모입니다. 이게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랑 같은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 분이 덧셈한다. 이해가죠? 이해가요? 이런 거리. 이해가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덧셈입니다. 통보됐으니까 분자끼리 덧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 요렇게 분수 모형 하나 쓰고 요렇게 분수 모형 하나 쓰고 더하기 기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 이해가요? 요 방법을 배우는 문제라서 사실은 이 문제가 알게 모르게 요 방법을 넌지시 알려주는 문제라서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배우는데 문제는 뭐다? 저것만 알려주는데 애들이 오해를 해서 반대로 푸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분모가 덧셈이고 분자가 하나입니다. 얘를 저거를 잘못 기억해서 이거 A분의 C랑 B분의 C랑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친구가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A분의 C고 이렇게 하니까 B분의 C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에 건 되지만 아래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트는 되는 거예요. 하트 모양이죠. 그렇죠? 하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하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된 하트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요. 그리고 약분이라는 거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혹시라도 뒤에 풀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12y 더하기 24분의 6x 더하기 18 이것도 약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할게요. 분모만 볼게요. 분모 이거 동명 아니죠? 네. 더 이상 간단히 못합니다. 분자도 마찬가지로 동명 아닙니다. 1차항과 상수항 그렇죠? 간단히 못합니다. 이게 간단한 거 끝인가? 그게 아니라 숫자만 놓고 본다면 어때요? 6, 18, 12, 24 네 수의 최대공약수가 얼마죠? 6, 18, 12, 24의 최대공약수는 6이죠? 그래서 이 모든 수를 6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약분돼서 얼마가 되고 2y 얘는 4 얘는 1 x 얘는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약분이라는 게 뭡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얘 나누기 6, 얘 나누기 6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네. 나누기 6은 곱하기 6분의 1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약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4개가 다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5y 더하기 10 25x 더하기 24 어떤 친구는 가끔씩 이래요. 5로 약분하면은 이거 지워지고 이거 2 되고 이거 5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가 생깁니다. 나중에 맞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숫자가 다 약분되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는 안 되고 이러면 이건 약분이 안 되는 식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게 이제 가끔 나올 수도 있어서 노파심에 잠깐 언급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까지 등장하는 게 나와서 잠깐 언급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기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다 느끼고 알아서 그렇게 고쳐서 했는지 그냥 난 내 멋대로 했더니 답이 나오던데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일일이 다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정답 나오는 내가 있어요?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를 제곱해도 4고요 2 곱하기 2도 4고요 2 더하기 2도 4예요. 이해가요? 2를 두 번 써서 4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우연찮게 지금은 다 같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3을 세제곱한 거랑 3 곱하기 3이랑 3 더하기 3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셋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내 말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의도가 얘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답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우연찮게 답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풀이 이게- 식을 보면 되지 않아요? 어? 그럼 풀이 식을 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엄밀하게는 너희들이 푼 거를 다 식을 검토해봐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한테 풀고 채점을 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혹은 의심될 때마다 나한테 확인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는 그거예요. 첫째는 채점해주고 틀린 거 고치고 질문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질문은 맞아 틀려까지 알려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일일이 생일이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